얼마 전 중국은 매우 섬뜩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군집 드론 운영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이었는데 수백 개가 넘는 드론이 정확하게 줄과 열을 맞춰 비행하면서 오작동이나 추락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것처럼 일체가 된 모습으로 굉음을 내면서 공중에 떠 있었죠. 중국이 군집 드론 기술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 자체는 드론 쇼와 같은 민간 분야 드론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걸 본 다른 국가들은 단 한 곳도 그런 평화로운 용도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중국과 전쟁 상황이 된다면 저 수백, 수천의 드론이 각각 폭탄 두세 개씩을 매달고 우리 머리 위를 추적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도망쳐봐야 의미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드론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전파방의 재밍을 통해 드론을 먹통으로 만들거나 아예 원격에서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이라는 무기체계의 잠재성이 부각된 이후로 각국은 드론 기술뿐만 아니라 안티-드론 기술의 연구와 확보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여태 다른 무기체계들이 겪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기체계와 방어체계 간 뚫고 뚫리는 기술 전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이 기술 전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안티-드론 기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드론 탐지 및 추적 기술에 있어서 한국이 보유한 기술이 타 경쟁국 기술에 무려 250%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드론 기술 분야에서 매우 뒤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탐지 추적 기술은 후발주자로 시작했는데도 불과 9개월 만에 한국에서 개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이런 기술이 없을 당시 한국으로부터 대드론 기술을 구매하려고 했다가 성능 미달을 이유로 한국을 탈락시켰던 나라가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당시 한국을 버리고 독일을 선택했던 이들은 불과 2년여 만에 세계 최고 기술을 들고 나타난 한국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은 특이한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드론이 꽁무니에 가느다란 줄을 매달고 있는 모습이 종종 포착된 것입니다. 그 정체는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광섬유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드론을 유선 운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드론의 무선통신 재밍이 흔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과 아군 구분이 없어서 심지어는 러시아조차 러시아 재밍 장비에 걸려서 떨어지곤 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남부 돈바스 방면에서 타격 작전이 필요한 최전선에 실제로 도달하는 드론이 약 30%에 불과할 만큼 대부분의 드론이 이륙 중에 추락하는 상황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아군 전자전 장비를 끌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전방위 보병들은 화력 지원이 줄어들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선 통신이 아니라 광섬유를 통한 유선 통신을 하는 방법이었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광섬유 무게만큼 적재할 수 있는 포탄 양도 줄고 비행 중 어딘가에 걸린다던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드론 전력의 공백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유선 통신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드론은 절대 무선 재밍에는 당하지 않는 만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제법 귀찮은 무기가 됩니다. 광섬유를 어떻게든 끊어버린다던가 아니면 어딘가에 포탄을 떨어뜨려 폭파시킬 때까지는 보병 입장에서 상대할 수단이 없는 지독한 추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처럼 드론의 활용 기술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도 그렇고 앞서 본 중국의 군집 드론을 상대하는 데에도 역시 무선통신 재밍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드론의 대응 방식으로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이 무선통신 재밍이었던 만큼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역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처럼 무식하게 유선통신을 해버릴 수도 있고 중국처럼 드론 한두 대의 재밍이 무의미한 떼거리 드론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민간에서 팔리는 상용 드론조차도 주파수 교란 등에 대비해서 수십 가지의 주파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밍 못 쓰게 되는 주파수가 생기면 알아서 다른 주파수로 바꿔서 다시 신호를 주고받는 기능도 있고요. 심지어 무선 재밍이 되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접목하기도 합니다. 표적의 목적지 근처에서 재밍을 당해 명령 신호를 잃어버리더라도 AI 카메라로 표적을 식별하고 알아서 가서 폭파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드론 방공 기술의 트렌드는 이제 드론 자체를 사전에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요격하듯이 공중의 드론을 추적한 뒤 요격체를 날려 파괴하면 드론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방식이 까다로운 것은 우선 무선 제밍에 비해 비싸고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드론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파괴하는 것은 드론이 별로 단단한 것도 아니다 보니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추적하는 일이 몹시 곤란합니다. 대부분의 드론은 그 특성상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레이더는 드론 정도 사이즈의 물체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없죠. 그만한 사이즈를 전부 인식하고 분석하려고 하면 당장 근처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연산 능력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나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레이더로 분간해내느냐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 탐지 레이더 중 가장 좋은 것은 이스라엘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제 레이더 역시도 드론과 새를 완벽하게 구분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이즈의 탐지 데이터를 전부 수집하고 그걸 담당 인원이 다시 한번 분간해 공격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 사이에 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애매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제 레이더는 드론 방공이 필요한 여러 국가에 선택받아 배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이를 한참 뛰어넘는 고성능의 드론 탐지 레이더를 개발했죠. 민간 기업 토리스 스퀘어가 개발한 일라이자 레이더인데요. 레이더 자체로 드론과 새를 구분하기 위해 한국의 레이더는 AI가 탑재되어 레이더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고 어느 것이 새이고 어느 것이 드론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레이더 자체 성능도 더 출중한데 기본적인 탐지 거리 역시 이스라엘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적인 성능을 따져보았을 때 한국이 개발한 드론 탐지 레이더는 이스라엘제에 비해 무려 250%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이 드론 추적 시스템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 정도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불과 2년 전에 드론 방공 시스템의 성능이 형편없었던 탓에 다잡은 사업을 놓친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사우디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해오는 후티 반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드론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하필이면 기름이 가득 찬 정유시설을 요격하기 극히 어려운 드론으로 공격해오는 통에 사우디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정유시설의 드론 폭격을 허용하면 시설 특성상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금전적인 손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2019년 도입한 독일제 스카이마스터 방공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사우디가 국제 제재를 받던 시기에 급히 구매하려다 보니 어마어마한 바가지를 쓰고 산 물건이